서울대가 지금 얘기한 건 이미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장은 정해졌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 우리는 좀 감이 아직은 없지만 그걸 지금부터 우리는 강조하겠다. 서울대 입시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약간 좀 거부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를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선망은 하지만 조금 이제 나랑은 아직은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그런데 입시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떤 대학에 가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서는 입시에서 서울대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진짜 서울대를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입시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교육계 전반을 좀 이끌고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학교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볼 서울대 입시 개편안을 좀 지금부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서울대 대입 전형 운영 체제안인데 수시 모집이에요. 서울대가 추구하는 인재 역량을 다면적으로 심층 평가하기 위해, 다면적이라는 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 예를 들면 얘가 수학 문제를 잘 푸나만 보는 거는 일면적이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인문학적 지식이 있는지, 좀 다른 친구와 혹은 선생님,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평가하겠다. 그런데 심층 평가라는 건 뭐냐면 잠깐 보고 서류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최소한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아이와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해보겠다. 뭐예요? 대충 흉내낸 걸로는 안 되고 진짜 실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NU 역량평가 면접을 도입하겠다. 자, 지금도 면접합니다. 그런데 좀 새로워진 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SNU 역량평가 면접.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거는 이미 있는 면접과는 좀 뭔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른 지점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저소득층, 기회균형 이런 거가 아니라 지역마다 혹은 고교마다 추천된 인원을 선발하는, 따라서 고등학교 기준으로 균등하게 기회를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모집 인원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원 인원을 통제하는, 왜냐하면 추천받은 아이들만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경쟁률이 좀 낮고 자기들끼리 경쟁이겠죠. 요거를 취진 다양성을 더 살리겠다.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변화하는 대학의 학업 준비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서류 평가를, 이것도 재밌어요. 면접도 그냥 면접이 있었는데 이제는 SNU 역량 평가가 면접이다. 이렇게 이제 면접을 바꾸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서류 평가라는 거는 다른 대학도 다 하는 겁니다. 다른 대학도 이제 예를 들면 생기부를 보내면 그걸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역량 중심 평가로 구체화하겠다. 역량 중심으로 구체화. 자, 여기서 이미 학습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보이실 텐데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그냥 면접 말고 역량평가 면접이라고 하고 서류평가라고 안 하고 역량 중심 평가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역량이 대체 뭐냐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서울대를 가는 친구뿐만 아니라 서울대와 비슷한 의대를 가거나 상위권 대학을 가거나,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이 역량이라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더 아주 머릿속에 박아 넣어야 될 거예요. 왜요? 서울대가 지금 얘기한 건 이미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장은 정해졌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 우리는 좀 감이 아직은 없지만 그걸 지금부터 우리는 강조하겠다. 자, 그러면은 정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과평가를 강화하겠다. 교과평가가 뭐예요? 학생부
내신 더하기 정확히는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내신이라고만 생각을 할 텐데 비교과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과 역량평가라는 말, 즉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근데 무슨 역량을 하면 교과 역량이래. 교과 역량이 뭐야? 다들 생각하면은 내신 성적 이렇게 보실 거예요. 내신 성적은 숫자죠. 등급제. 자, 그런데 그 숫자는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교과 성적이라고 하면 되지. 교과 역량은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교과 성적을 중시하겠다가 아니라 교과 역량을 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네 등급이 중요해. 이게 뭐예요? 교과 성적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네가 등급은 좀 낮게 나왔을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야. 예를 들면 네가 정말 깊이 있고 어렵고 너한테 필요한 과목이고 네가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그 과목이 좀 어렵거나 인원이 적어서 등급이 좀 낮았어. 그게 뭐 어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쟤는 등급은 좋지만 내신 따기 쉬운 과목,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거, 깊이도 없는 수업을 들었잖아. 이게 교과 역량평가입니다. 따라서 교과 역량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내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신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비교과 역량까지라고 지금 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아닌 나머지 부분까지 의미를,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이게 비교과라는 것도 좀 정확한 말은 아닌데, 뭐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수강했는지, 뭐 과목 선택의 내용,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전형 2단계에서 교과 역량평가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기회균형의 교과 역량평가를 도입한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정시 얘기입니다. 정시. 수시가 아니라. 수시야 원래 이런 걸 중요하게 보죠. 근데 정시에도 이렇게 하겠다. 교과 역량평가의 반영 비율을,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시에서 교과 역량평가라는 건 학생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수능 성적으로 보는 거 플러스 면접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교과 역량평가, 교과 역량평가, 교과 역량평가, 교과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정시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무슨 경우인 거죠? 이게 만약에 빵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수능을 만점 맞아도 서울대를 못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엄마, 나 이제 정시해야 되니까 나 수시 다 버릴래. 학교 생활 그냥 나 막 살 거야. 그냥 나 자퇴할까? 그리고서 나 이제 수능 봐야 될 것 같아. 과거에는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는 학생부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좀 늘고 있지만. 근데 앞으로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는 교과 역량 평가 부분을 정시에도 40%를 이 학생부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정시에도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게 됐다. 요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수시에만 있던 건데 정시에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 건데 학교별로 추천하는 그 과를 모집 단위를 확대하겠다. 그러니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즉 고교마다 지원할 수 있는 추천 인원을 제한해서 한 학교 아이들만 몰려오는 일을 막고 다양한 학교별의 우수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서울대가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역균형 전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바로 앞에서 해드렸는데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는 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도입 취지인 다양성. 그럼 다양성이라는 건 뭐겠어요? 뭐 이 지역에서도 오고 저 지역에서도 오고 여러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 다양성. 그 다음에 공공성.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온다라기보다도 상황과 여건에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야, 너가 섬마을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와 같이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조금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그런 교육적인 인프라가 약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동등하게 주려고 하는 공공성의 목적을 조금 더 국립대니까요 가지고 있다.
자, 지원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지원 자격이 어떻게 바뀌냐. 일반고 우수 인재를 집중 발굴하고 다양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 자격을, 자, 중요한 포인트, 일반고 학생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지원을 일반고 학생들로. 그러면 특목자사 아이들이 가는 전형과 일반고 전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두 전형의 이름을 조금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일반 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균 전형에서 특목자사고 학생들과 경쟁해야 될 이유는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다. 따라서 진짜 타겟이 일반고 애들을 뽑아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추천 사유를 입력해야 됩니다. 추천인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입 전형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돼 있어서 사실은 추천 의견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학생들의 개별 학습 과정에 대한 적극성을 공교육 기반 학교 생활의 우수성, 연계해서 평가하는 전형을 취지를 살려서 학교장의 추천 사유를, 대신에 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이, 그러니까 학교장이 추천서를 쓴다고 하면은 이 친구에 대한 뭐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 의견을 다 종합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의견을 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서울대를 도전할 만한 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장의 어떤 레퓨테이션을 이제 받아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성적 좋은 애들만 우리가 뽑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고교별 추천 인원을 확대해가지고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고르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추천 인원을 3명으로 늘리게 됩니다. 원래는 과거에 그랬어요. 문과 1명, 이과 1명, 막 이렇게 해서 2명씩 추천할 수 있었던 게 지역균형 전형이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과 아이들이 좀 많아지니까 문이과 상관없이 그냥 2명을 뽑아서 이과에서 2명을 추천하기도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명으로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아무래도 지역균형 내에서의 경쟁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는 성적이 3등 정도 돼서 지원을 못했던 학생도 함께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과 성적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왜 그렇죠?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5등급제로 바뀌면 이제 전교 1등, 2등, 3등의 차이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는 그 중에서 과거에는 2등에서 잘려가지고 지원 못했던 친구라도 우리 받아가지고 이 친구 혹시 훌륭한 학생 아닌가? 한번 검토해보겠다. 즉 내신보다 내신 이외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 정도의 사인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저기 어디 뭐 섬마을에서 이제 출신이 왔어. 그 학교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어. 그런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 아니면 자, 우리가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육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비 교육. 자, 아이비 교육이 확대된다고 생각을 해볼 때, 아이비 고등학교, 인증제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제일 불리한 점이 수능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수능 준비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적어도 일반 전형은 아니지만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수능 최저 기준을 아예 없애주기로 했어요. 그냥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균형 전형이란 물론 어차피 그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겠죠. 추천받아서 오는 학생이니까. 근데 그 학생에게 이거를 이제 사실은 좀 제안을 해주면서 SNU 역량평가 면접을 이제 도입을 해서 수능 최저를 다운하고 면접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로 지역균형의 방향을 정한 거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를 다녀.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이 친구 뭘 해야 될까요?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될까요? 면접에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이미 방향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향이 과연 서울대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서울대가 이렇게 추려서 야, 수능 잘하는 애들 말고 아유, 그거 뭐 2등급, 3등급 맞추나 마나 그거 의미 없고, 그거 못하더라도 면접 봐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 그 애들 우리가 뽑아갈게 라고 서울대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연고대가 다 털려요. 연고대 애들도 그러면 우리는 수능 최저로 애들을 뽑고 있었는데 인재상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서울대가 진짜 똑똑해 보이는 애들을 다 데려가네? 그럼 우리도 질 수 없지. 그럼 연고대도
추천 전형, 고교별 추천 전형. 예를 들면 뭐 연세대 면접형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니 고교대 학추, 고려대 학추라든지 뭐 이런 전형들은 최저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는 그러면은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냐? 이제 요거는 뭐 아주 깊게 다루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지역 균형 전형이 아무래도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수능은 기본 교과 역량 평가로 핵심 역량을 파악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정시예요, 정시.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수능은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 검증에 활용하고 이거는 기본 능력밖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제 통합 수능으로 바뀌면서 과탐, 사탐 같이 시험 보죠. 융합 역량 중요해요. 그런데 과학의 경우에 통합과학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공대를 가고 막 인공지능 연구를 할 건데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인지 수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검증에 활용하고 얘가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는 애인지 확인하고 고교 학습과 연계를 강화하는 게 뭐예요? 학교에서 무슨 수업 들었는지 등을 중요하게 따지는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역량 평가를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 교육 과정을 반영하지 않는 개편 수능을 보완하여 뭐예요? 수능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맞지가 않는다예요. 그렇죠? 우리 엇박자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왜? 수능은 선택을 없앴는데 고교학점제는 선택을 극대화한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 극대화된 고교학점제, 개인의 선택이 전혀 강조되지 않은 수능. 그럼 수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아니, 유지는 할 건데 기본 능력일 뿐 수능 잘한다고 의대 가고 서울대 가고는 아마 안 나올 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큰 의미가 있겠죠. 그죠? 대학이 바라봤었을 때도 고교학점제는 필요한데 그게 수능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성실하게 그래서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학업 수행 내용의 수준과 깊이, 깊이. 얘가 예를 들면은 심화 과목 아니면은 선택 과목 중에서도 좀 어려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기 학업 준비도.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야, 지금도 수능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미적 투도 안 하고 기하도 안 해야지. 투 과목들 과학 뭐 물리 어려운데 다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깊이를 만들어간 친구들을 서울대는 찾겠다. 근데 그거는 수능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뭐에서? 고교 학습 과정에서 보겠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40점이거든요.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는 보겠지만은 자, 전형 방법을 보시면 일괄 전형이 아니고 1단계는 수능으로 뽑아요. 3배수를. 근데 이 안에서는 이걸로 엄청 바뀌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기본 점수라니까요. 이거는 동점 나와도 돼. 이게 엄청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은 과목별로 고르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나타낸 학생에 2단계 평가의 기회를 주는 것 뿐이에요.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대학생활을 이끌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한 교과 역량의 우수성을 평가한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원 자격, 최저 기준, 뽑는 건 이걸로 뽑을게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아요. 예, 이게 핵심이 된다.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정시입니다. 정시. 정시에서 이걸 뽑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이거를 더블로 지금 올렸어요. 반영 비율을. 몇 년 전에는 이게 아예 없었고 수능으로만 뽑았고 몇 년 전부터 교과 성적을 넣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역량을 보겠다. 이제 무슨 과목을 똑같은 뭐 1등급을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등급이 무슨 과목의 1등급이냐까지 따지겠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거의 정성평가 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서울대는 그냥 수시가 있고 정시의 형태를 하고 있는 수시가 있다. 서울대는 다 100% 수시로 뽑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규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수능 최저가 아예 없는 형태. 그렇게도 애들을 뽑겠다. 근데 일반 전형은 당연히 수능을 엄청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부 교과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량이 뭐냐? 이거 이제 별표도 쳐야 돼. 역량이니까. 역량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화두라고 했잖아요. 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학 수학.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해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수학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글도 못 쓰고 완전 개판이야. 그게 이제 요새 좀 심각하니까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역량을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것을 고교 교육과정에서 함양한 역량의 우수성을 근거로 해서 볼 거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본다. 자,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때 잘한 거 가지고서 100%를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잠재성으로 보되 얘가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그냥 성적이 좋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적을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아닌 뭐 단순 암기, 막 내신 성적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지금 준비해온 친구들 말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맨날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자 지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바뀌었죠. 따라서 이제 소모적인 내신 경쟁으로 자기의 우위성을 보여줄 수 어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그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 밤마다 1.0이 한 명씩 있을 수 있어요. 1.0이 좀 많아질 거거든요. 그럼 1.0 학생들이 많아지면 서울대 추천 인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내신 성적이 다 똑같은데.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학교에서 추천 인원을 정할 때도 그 내신 성적으로만 못 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학교가 해야 될 거예요. 물론 그게 공정하니 어쩌니 뭐 얘기가 되게 많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걸 대학에서는 성적만 내신 성적만으로 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예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교육 목표에 따른 신입생 선발 기준을 핵심 역량으로 정리해요. 그럼 서울대학교 교육 목표래. 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적 사고 역량, 탐구 역량, 자기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제가 볼 때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종합적 사고 역량이 무엇인지, 지식 탐구 역량 중요한지 이 두 가지. 나머지는 우리가 좀 익숙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역량 중심 평가 방안은 뭐냐면 수시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종합 역량 평가, SNU 역량 평가 면접. 이게 뭐예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보겠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교과를 집어넣겠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시에는 서류 평가가 역량 평가로 바뀌고 그냥 면접이 역량 평가 면접으로 바뀐대.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는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역량 평가가 들어간대. 근데 그 비율이 무려 40%래. 따라서 수시와 정시 그냥 다 합쳐서 뭘로 뽑겠다? 역량 좋은 애로 뽑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입생 선발을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대. 근거로 한다는 건 그게 전부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근거가 남겨져 있다면 우리가 해석하겠다. 역량 중심 평가 체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은 이제 마련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직 다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자녀들이 이제 곧 고등학교에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죠. 자,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하고 요거를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자, 여기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 요런 두 개 부분 같은 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되게 웃겨요. 지식정보 처리. 그러면 이거 쉽게 말하면 데이터예요. 데이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겠다. 이거 되게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과학에 가깝고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심미적 감성. 와, 이거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을 왜 씁니까? 심미적 감성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미적인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이런 부분들을 해석해 보면은 결국 교육 과정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거의 다 비슷한 건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약간 퀘스천이지만 서울대에도 이런 걸 좀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차이 정도를 내가 잘 이해를 해서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역량 평가 그 서류 부분 서류 평가 아까 얘기했던 걸 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합 역량 평가로 명료화했다. 자, 그러면 종합 역량 평가가 구체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뭘 봤냐면 학업 역량,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이 친구가 선택했던 과목과 활동의 뭐 동아리 활동의 경험이 이 친구가 선택한 전공하고 좀 연결이 되느냐. 세 번째가 이제 그 공동체 역량, 인성이나 리더십 이런 거 보는 거였죠. 이렇게 세 개를 봤는데 이걸 좀 뭉뚱그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는 이제 우리 이렇게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볼 거니? 세 가지를 볼 건데 일단 협력적 소통 공동체는 좀 우리 익숙한 거니까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요거 앞에 두 개가 핵심인 거예요. 그죠? 종합적 사고, 창의적 사고, 지식 탐구.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핵심이 요거잖아요. 요게 서울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이다. 이게 강한 애들은 나머지가 약해도, 수능을 못해도. 면접에서도 이거를 핵심으로 볼 거다. 왜? 이게 역량평가라니까요. 역량자 들어간 건 이게 핵심인데 세 번째 협력, 소통, 공동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 늘 알고 있던 거야. 근데 위에 두 개는 새로운 거야. 근데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지금 처음 보는 거다. 자, 그런데 이거는 대학 기준이고 고등학교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요것도 중요하죠. 평가 역량. 요게 바로 고등학교 애들이 해야 되는 거. 종합사고 역량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자, 깊이 있는 지식 얘기 드릴게요. 책이에요, 책. 이거 책입니다. 100%예요. 깊이라는 건 결코 피상적인 정보 검색 수준으로 얻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개념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 설명으로 될 수 없는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책이에요. 따라서 책을 잘 읽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책 읽고 숙제가 되는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지식의 내용의 한계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 정도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창의탐구 역량. 자, 요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다. 열린 태도와 유연한 사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주어진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계 확장하고 스스로, 자, 보세요. 탐구 방법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탐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탐구 방법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던 영역입니다. 물론 모두 안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특목자사고들이 대부분 그렇죠. 일반고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쓴다고 하잖아요. 소논문 이런 거 쓴다고 하잖아요. 소논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걸 RN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활동이 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수행평가도 많이 하거든요. 수행평가라는 거는 그냥 보고서예요. 아니 그러면 소논문도 수행평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소논문을 쓰려면은요 말 그대로 작아서 그렇지 이건 논문이에요. 논문의 구성 요건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논문이 뭔지를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소논문 연구를 할 수 없는 거고 탐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논문을 혹은 이제 논문 아니면 실험 이 두 가지 형식인데 실험이랑 논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바로 가설입니다. 근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건 아직은 우리가 검증이 되기 전의 지식이에요. 즉 이거는 하나의 질문의 형태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그 지도를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뭐 이런 질문을 좀 가졌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지금은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이 알림 혹은 이제 사전 신청하는 거죠. 음료를 주문하는 앱을 통해서. 원래 스타벅스는 음료 제조하는 기업이고 커피숍을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IT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앱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쓰지 않는 멤버십 적립하기 위한 앱이 아니라 사이렌 오더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기능. 즉 뭐냐? 내가 점포에 가기 전에 사전 주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앱을 만들었고 나중에 거기서 뭐 카드도 생기고 적립금도 생기고 여러 개념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이렌 오더라는 거였고 이 사이렌 오더라는 아이디어를 성립시켰던 게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이렌 오더 기능을 제 알기로는 처음 시도했고 오히려 그
하워드 슐츠가 이걸 보고서 와 너무 좋은데 이거 전 세계로 확대하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anyway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과연 이러한 사이렌 오더와 같은 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과연 스타벅스의 경영, 매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까? 즉, 사이렌 오더 기능을 구현했더니 스타벅스가 정말 그것 때문에 성장했을까? 아니면 그냥 커피가 맛있어서 성장한 거야? 아니면 성장 안 한 거야? 상관없는 거야? 이게 진짜 거기에 영향이 있었을까?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설은 크게는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죠. 전제와 결론으로 조건과 결과값을 가지고서 이 둘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가, 상관성이 있는가, 인과적인가. 좀 너무 어려워진다 점점. 그죠? 근데 어쨌든 가설을 세우고 그게 실제로 그러한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스타벅스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가 궁금했던 거니까. 누구도 그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 누구도 던져본 적 없는 질문을 내가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실험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 나오는 탐구 방법을 그에 맞게 수립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아예 실제로 과학 실험을 실행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인터뷰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탐구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누구네 집 애가 뭘 했다더라니까 야 너도 그걸 흉내내봐 이런 걸 자꾸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탐구를 하려면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창의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빠지고 지금 종합사고 역량이랑 창의 탐구 역량인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건 책만 읽으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과 질문,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애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학교에서 이걸 지도할 만한 선생님도 잘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에 거 책은 그냥 혼자서라도 이제 깊이 있게 읽어가면 되는데, 탐구 역량 요거 강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전에 생기부 바뀌는 것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돼서 내년부터 생기부가 바뀝니다. 생기부가 바뀔 때 특히 우리가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6번인가 5번인가 그 항목이, 그 생기부의 항목이 원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식으로 써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요게 바뀌고 뭐로 바뀌냐면 이제 탐구활동으로 바뀌어요. 제가 이제 요새 내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면 내신도 안 되면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는 하지만은, 내신이 되는 친구들은 이제는 탐구 활동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종합역량평가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옛날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서류평가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종합역량평가로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앞에서 해드렸고, 9. 학생부 종합전형평가 기준을 유지하는데 서류평가를 역량중심평가로 바꾸기 위해서 종합역량평가라는 말을 만들었고, 수시 모집 종합역량평가를 학생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나오죠. 교과별로 배우고 익힌 사고, 지식이 아니야. 교과를 배웠는데 익힌 거는 사고하는 방법. 수학을 공부했으면 수학 문제 잘 푸는 거 말고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률과 통계를 배웠는데 방법론은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인공지능 공부하려고 하는데 벡터는 몰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별로 배웠으면 그러한 사고, 데이터적인 사고 능력, 탐구적인 사고 능력, 심층 사고 능력, 그 다음에 탐구 능력, 이 두 개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사고력과 탐구력. 사고력 어떻게 해요? 책 읽어야 된다. 탐구력은 탐구 활동을 배우는데 방법적. 이게 사실 가르치는 게 논술이긴 한데, 어쨌든 학생 자신의 논술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함양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자기주도성인데, 자기주도성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남이 시킨 거 말고 네가 한 게 뭐야? 남이 시킨 게 뭐예요? 숙제죠, 숙제, 수행평가. 남 시킨 거 하느라 급급한 애들 말고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이 내준 숙제 이외의 활동을 뭘 했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우선 여기 볼게요. 학업 수준 경험의 수준과 깊이. 어디까지 깊이 있게. 깊이는 당연히 이제 연속성에서 나오죠. 물리 1, 물리 2, 심화 물리, 심층 물리, 고급 물리,
뭐 이런 식으로 깊이를 만드는, 혹은 내가 인공지능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벡터나 뭐 아니면 기하나 아니면은 뭐 확률과 통계를 나는 미적분보다 더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물리를 공부했다. 왜? 컴퓨팅을 알려면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심화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이해하기 위해서, 자, 또 요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데이터 뭐 이런 거니까 데이터 관련된 수업도 내가 뭐 외부에서 뭐 공동 학습 과정에서 들었다. 막 이런 식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고, 두 번째는 성취 수준도 물론 성적이 좋은지도 안 보는 건 아니다. 5등급제니까 이거 다 보겠다는 얘기죠. 자, 교과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의 변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과 내용 체계는 그럼 어떻게 보냐? 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있었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쪽 가서 얘기해야겠네. 자, 세 가지 범주로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 2022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아, 이게 좀 어렵다. 자, 지식 이해. 교과목 및 학년군별로 해당 영역에서 알고 이해해야 될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교과서 이해 잘했는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 이해는 익숙한 거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과정 기능. 교과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 여기 부분 중요하겠죠? 따라서 과정 기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 좀 약간 생소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고력과 탐구력이 연결된 부분으로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과정 기능이라는 건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과정 중심적 평가라는 것은 사고력과 탐구력, 예를 들면 막 토론도 많이 하고 실험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라는 게 뭐 중간고사 때는 안 좋았는데 기말고사 때는 좋아졌다,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탐구력이 어떻게 발휘되었는가, 이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생기부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가치 태도, 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을 수 있는 고유한 가치의 태도, 뭐 공동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교육 과정이 성취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근거해서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요렇게 이제 바뀐다. 자, 예시가 조금 더 와닿기는 해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교사 연수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과정 뭐 이런 게 대체 뭐냐. 자, 과학은 어떤 걸, 자, 예를 들면 여기 과학의 탐구에 필요한 문제의식 가설 설정 나오죠. 탐구 설계 및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이게 뭐야? 방법론,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 협업까지의 과정 기능을 보겠다. 근데 이게 전에 아예 없었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강조하겠다라고 서울대가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혔던 적은 없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제가 학업 역량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학종에서는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보통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보는데, 서울대는 심화 탐구 능력이라고 해서 자기주도적인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서울대의 학업 역량을 설명할 때 요거를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그냥 아예 대놓고 서울대는 이걸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대학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 이렇게 나오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집 모형의 효과를 탐구하기. 집 모형의 효과입니다. 건축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에너지 뭐 이런 쪽. 자, 일기도 레이더 및 위성 영상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서 날씨를 해석하기. 자, 일기도와 레이더, 위성 영상 보는 거는 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오픈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화산대 및 지진대와 판의 경계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하기. 탐구한다는 거는 보고서 만들고 시중자료 모자이크 편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등. 아니, 저걸 누가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만한데, 특목자사고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고 애들한테까지 좀 요청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만, 거꾸로 일부 애들은 저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능은 좀 못해서 최저를 못 맞춰도 이 종합영양평가에서 잘하면, 이런 게 이제 되게 정시에서도 심지어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창의적인 모델로 제작하기. 이건 뭐예요? 모델 제작하기니까 만들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분자 구조를 모델링하기. 이거는 요새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써본 경험들, 이게 지금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업 수행 능력, 수학 문제 풀고 과학 문제 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지금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서울대는 뽑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회과,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 예시 볼게요. 항상 문과도 예시가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되게 많은데 여기 써있기는 자료가 이거만 있어서 국제사회 분쟁, 이거 너무 지금 핫한 이슈죠. 뭐 러시아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그 외에 뭐 시리아, 최근 뭐 이슈가 많았죠. 정보 활용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우리나라 기사만 보고 탐구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고, 예를 들면은 중동 지역 언론을 기사를 내가 찾아 읽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뭐 알자지라 방송 이런 걸 비교해. 알자지라 방송 들을 수 있나? 모르겠다. 아랍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거고요. 아니면 적어도 미국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 뭐 AFKN뿐만 아니라 뭐 CNN도 보고 뭐 폭스뉴스도 보고 뭐 이것저것 내가 활용할, 이게 이제 정보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으로서 우리 역할에 대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 캠페인 등을 다양한 활동 중심의 과제를 통해서 관찰 평가, 동료 평가, 인터뷰하고 피어 리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고 보니까 이거 학종 때도 다 얘기가 있던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는 여태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접겠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 잘하겠다. 앞으로 더 제대로 해보겠다. 고교학점제도 도입됐으니까 이 부분 더 강화하겠다 쪽으로 가고 있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